조금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걷기는 걷기는 걷기인데 걷기 운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부학TV의 김영태입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NT들이 생길까봐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진심입니다. 좀 걷기로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즐겁게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걷기가 과연 운동일까? 그래서 오늘은 운동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을 말한다 라고 사전적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적, 구조적, 반복적이라는 이 단어들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운동, 특히 걷기 운동이 이게 계획적이고 구조적이고 반복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걷기가 운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동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죠. 노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게 계획적이거나 구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과연 이런 운동의 정의에 맞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운동은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릎을 지속적으로 펴면서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계속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분명하게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3월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집에서 했던 운동인데요. 햄스트링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때 운동하면서 그려놓았던 그림입니다. 이 운동도 햄스트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반복적이고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운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걷기 운동은 걷지 않고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기 운동을 했다라고 내가 정의하려면 내 스스로 이런 습관들을 좀 벗어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좀 부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운동이 되지 않는 걷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책하듯 걷는 걸음입니다. 이건 산책이죠. 산보입니다. 산책은 걷기는 걷지만 걷기 운동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만보, 2만보 걷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권하는 것은 조금 빠르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운동을 하려고 했다면 많은 시간보다는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지 걸음수가 많아졌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서 다리의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의 강화도 가져오기 때문에 빠르게 걷는 것을 계속 제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흔히 휴대폰 하는 사람과 자꾸 마주치게 됩니다. 길도 맞고요. 그리고 통화 때문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통화를 하시려면 한쪽 벤치에 앉아서 통화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숨이 찰 정도의 걸음걸이가 되지 않는, 즉 걷기 운동이 아닌 그냥 걷기죠. 통화하면서 걷는 것일 뿐입니다. 자,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지만 아파트에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나서 나 오늘 우리 아가와 운동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반려견 산책과 걷기 운동을
따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반려견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음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진정한 걷기 운동을 하고 싶다면 멍멍이는 집에 놔두고 혼자서 열심히 걸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많은 매체에서 걸음 걸을 때 팔꿈치를 90도 직각으로 하고 열심히 걸으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걸어보세요. 빨리 걸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흔들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상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다리 운동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걸으면서 팔을 흔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인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팔 모양은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열심히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지 말라고 해도 빨리 걸으면 팔을 앞뒤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를 굽히는 순간 상체 근육들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걸음걸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해부학적으로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마친 이후에 팔 운동은 따로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권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바른 자세인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 걷기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병으로 인해서 허리나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에 걷기를 권하고요. 두 번째는 걷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과하게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운다든가 이미 엉덩이가 한쪽으로 기운 상태, 즉 왼발이나 오른발에 이미 한쪽에 힘이 치우친 상태로 너무 열심히 걸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균형 잡힌 바른 자세의 걸음걸이를 본인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걸어 하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허리와 엉덩이가 틀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걷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러닝머신에서 걷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도 없고 또 간섭할 권리도 저한테 없으니까요. 그런데 보는 제 마음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걷기 영상은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혹 뒤로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뒤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 걷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게 큰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걷는 걸 더 열심히 하시고 뒤로 걷기는 그냥 재미로 한 번씩 하시고요. 오히려 사이드 스텝을 걸으면서 옆으로 걷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다리 벌림근이라고 있는데요. 다리를 벌릴 때 쓰는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벌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의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들어졌을 때 반대쪽 다리에서 실은 다리 벌림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매우 중요한 근육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이드 스텝을 좌우로 이렇게 걸으면서 오히려 다리 벌림근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 기초 근육 강화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근육들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운동이 되지 않는 걷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해부학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정도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운동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강박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행복한 마음과 함께 할 때 진정 여러분의 건강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걷는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부학TV의 김영태였습니다.